네, 뉴스킹 2부는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인터뷰로 하겠습니다. 링 밖에 박치기왕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가 어떻습니까? 링 밖에 김일 하락하다가 또 박치기왕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네. 요새 링 밖에 이제 저희 이 뉴스킹 나오셔서 링 밖에서 김일 선수 같은 활약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링 밖에 활동이 조금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 활동. 아니 근데 김일 선수가 뭐 아무렇게나 등장하지는 않죠. 쪼무레기들하고 안 싸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등장하면 네. 이 반칙 전문가 뭐 타이거 마스크, 안토니오 이노키 이런 사람들한테 링 밖으로 끌려 나가서 온갖 반칙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지만 네. 결국은 박치기로 제압하고 링 위에 올라서 그 챔피언 벨트를 차죠. 혹시 박치기 좀 준비 중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치기 할 만한 대상이 나오면 제가 예. 제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링 안에서는 지금 대야 공세가 뚜렷한데요. 무엇보다도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뭐 상당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와는 참사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그 뭐 친구 사이인데 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거는 뭐 지금 사적인 관계는 접어두고 네. 앞으로 굉장히 좀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선의 주재국의 대사는 그 주재국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네. 중국 자신 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 주재국 대사예요. 네.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되죠. 깽판을 친 것이다 이거는. 네. 이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 싱하이밍 대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그런 인간적인 관계지만 그것은 뭐 다 뒤로 접어두고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싱 대사가 뭔가 원고를 좀 잃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개인 의견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의 좀 의견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리 대사 개인의 그 퍼스널리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네. 당연히 중국 본국의 그 훈령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그 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관저 만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국의 훈령을 당연히 받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네. 그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 사적으로 조용히 어디 음식점에서 만찬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관저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이 관저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준비를 관저에서 전부 주관을 하는 것인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고 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잠재적인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체 정보가 전부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뭐 분비물을 그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식기에는 뭐 타액이라든가 모든 정보가 있고 화장실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화장실을 가셨다면 그 배설물까지도 몽땅 수거해서 중국으로 아마 보내서 베이징으로 보내서 신체 정보가 완벽하게 그 수집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중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면 사실 그 정도보다 하급 외교관들도 온갖 그 정보를 수집하는 판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국에서 접촉을 한다든지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노출이 되고 성격이 노출이 되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서 그 민주당이 뭐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생중계까지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생중계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저 위상을 과시하러 중국 대사를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중국 대사는 거꾸로 음흠. 그것을 이용해서 네. 발언을 정말 했으니까요. 발언을 아주 그 세게 하는 그런 정말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그 지금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대사 추방까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뭐 의원님 중에 이건 조금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추방을 하면 단교가 되는 거죠. 대사 추방을 하게 되면. 단교까지는 아닌데, 사실 통상적으로 그 대사가 부임하면 신임장을 제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그레망이라 해서 뭐 영어로 어그리먼트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받아주겠다 하면 그때 이제 주재국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이제 추방을 뭐 할 때 통상 그 아그레망을 받지 않고 페르소나 난그레타라고 해가지고 뭐 기피물 좋지 않은 사람이다 해서 그때 뭐 안 받아준 사례도 있어요, 과거에는. 네. 근데 대사 추방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그렇죠.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건 가능하지만 있는 대사를 추방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지금. 우리 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예.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대사를 추방해서 우리도 맞추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중국 대사의 이 문제를 두고 추방을 하면 당연히 또 우리 주 베이징 한국 대사도 추방을 하고, 그러면 예. 양국 관계가 훨씬 더 경색이 되고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중국과 잘 지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는 무역의 1, 2위를 다투는 무역 수위를 다투는 상대 국가이고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에서는 네. 중국이 지렛대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중국의 어떤 역할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사자회담을 육자회담을 한다든가 예. 또는 그 북한의 핵실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중국이 엄청난 역할을 해왔고, 네.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용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무릅쓰고 천안문 성리에 올라서 네. 중국 그 인민해방군 사열까지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사드 배치를 위한 전 단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있더라도 중국과는 여전히 잘 지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여당의 맹공도 맹공이지만 대통령실이 또 이례적으로 또 중국 대사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은 그 심각한 문제이고 중국 대사가 이런 식으로 내정에 그 개입을 하고 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예. 사실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오래 알고 지낸 입장에서 그 개인적인 성향도 잘 압니다. 어때요, 성향은? 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스타일인가요? 뭐 사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괜찮은 사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공적으로 이런 문제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외교 문제에 강하게 이야기 언급하는 것은 중국과의 상당한 이제 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지금 있다는 증거이겠죠. 네. 뭐 저는 뭐 대통령실의 반응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전국 현안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이 됐어요. 예상 밖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누가 예상을 그러면 될 거라고 언론에서는 다 가결로 조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언론 예상이 맞는 것보다는 틀린 걸 많이 봐서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20여 명이 있다 이미 그 수사 대상자들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 외에도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이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다른 사건도 있다 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다. 뭐 제가 예. 말 수는 없지만 예. 보면 국내 정치 정보에 대해서 가장 밝은 분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네. 그분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뭐 정치 정보 수집하지 않았다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하신 말씀 이거 통과시키면 뭐 민주당 앞으로 한 100여 명 수사받는다 뭐 하는 식의 그런 엄포 아닌 엄포를 놓기도 하고 네. 자기가 뭐 많이 아는 듯이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실제로 잠 못 드는 의원이 한 100여 명 있을 거라고 예. 봐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명백히 잘못되었고 탈당까지 한 일이지만 이분들을 체포 동의안을 받아주면 그러면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을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네. 이게 가결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그런 보죠. 구조였다. 적어도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은 이 체포 동의안은 계속적으로 부결을 시킬 거다. 그것은 이재명 본인은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뭐 아직도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그 역사적으로 이 민주화 세력의 번산이었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그런 역사적 공과가 있는 정당이지만 지금은 시대적 소명을 다해가는 것 아닌가. 이게 이제 내구성이 소멸되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그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20명 있을 텐데 뭐 다 이렇게 계속 부결시키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당은 국회의원 특권 면제 규정을 국회의원의 그 체포 불체포 특권을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당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좀 이제 소멸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의 그 지금 말했던 20여 명의 의원들의 그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결과를 바꾼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뭐 거예요? 전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게 부결될 경우에도 왜 이렇게 부결됐는지 국민들에게 뭐 알려줄 그 생각으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고요. 사실 지난번에 보면 그 노웅래 의원 때도 역시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부스럭 그런 얘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분의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지금 총선 얘기에서 여야에 두 사람이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하고 우병우 전 수석. 두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고위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교수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가족이 벌인 여러 가지 작태가 얼마나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국민들은 민주당 소속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의 국민의힘에는 뭐 그게 조국 사태 2탄이 되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아마 이렇게 조국 전 교수가 파면된 지 며칠 되었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출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판을 오염시키면 그게 또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는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교수라는 분이 벌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꼴사나운 작태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 뭐 저하고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으로 같이 근무했지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히 대구 경북에서 압승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뭐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이고 또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은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그 출마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조금만 따져보면 어떨까요? 뭐 나오신다면 뭐 고향이 영주라든지 대구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한테 그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까? 총선 뭐 전체 구도를 보면 일단 아직 그 선언을 하거나 하지 우리 않았습니다. 당과 예. 관련된 그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뭐 판단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특보 논란도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떻게 좀 임명이 되는 겁니까? 뭐 임명한다고 얘기도 있고요. 아직 계속적으로 근데 시간이 좀 아직 끌고 뭐 있고요. 임명 여부에 대해서 네. 공식적인 언급도 없는데 인사 문제를 두고 벌써 그 뭐 학폭 논란이 네네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학폭 논란이면 피해자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여러 명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네. 지목됐던 분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학폭이 정말 있었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아, 피해를 안 받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예를 들어 피해자가 뭐 있다고 했었는데 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고 예. 또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 되고 있고 해서 저는 그 문제가 과연 이 방통위원장 임명에 저해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분이 뭐 언론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식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언론계, 방송계에도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소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저질렀던 그 TV조선 그 재심사를 방해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TV조선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재심사 할 무렵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예. TV조선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신경을 쓰더라고요. 조금만이라도 어떤 뭐 제재 점수가 올라갈까 봐. 그래서 저는 좀 나름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 앵커가 제지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다. 이게 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계속 이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이 방통위가 워낙 압박이 심해서 이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방통위가 그 TV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문제가 있는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 아닌가. 네. 그리고 그것이 TV조선에서도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지금 그런 논란을 제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 본연 업무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임자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분이 아직 임명도 되지 안 않았고 됐으니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적임자다 이런 것보다 최소한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 네. 그러나 학폭 논란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언론 종사자들 중에서 좌편향적인 분들의 이 진지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진지해서 소규모 전투로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약을 좀 다음에도 계속 좀 활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박치기 해야 됩니다. 예, 박치기 해주십시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